네, 반갑습니다. 이전에 어, 비포 자소서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 자소서 첨삭을 할 때처럼 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좀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정이 됐다고 완벽하게 수정된 건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태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자소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어, 이분은 석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 산출물을 냈어요. 좋은 연구 산출물을 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분의 경험 그리고 이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첫 번째 자소서 항목에 정말 음, 신문으로 따지면 제목을 보고 우리가 그 신문을 기사를 읽을지 말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탁탁 어필할 수 있도록 가장 앞에 이분의 어떤 좋은 성공 사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 직무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야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드렸죠. 그래서 세계 최초 성과로 입증한 생물 공정의 전문성. 벌써 이제 세계 최초 성과라는 거를 앞에로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거죠. 면접관들로 하여금. 이 석사 과정 동안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조학 균주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천연물 생합성 연구를 수행했다. 그래서 대장균, 현기성 장내 미생물을 대상으로 어네어로빅 챔버와 인큐베이터를 활용해서 온도, 시간 등 최적의 배양 조건을 반복적으로 조절해서 발효를 진행했다. 그리고 무세포 시스템을 통해서 단백질 정제 및 생합성 반응을 수행했고, LC하고 LC 메스메스 분석 장비를 다루면서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법을 설계했고 검증했다. 그 결과 이러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 음,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죠. 이 사람의 필살기인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살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인을 궁금해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주 개발해봤고 생산해봤어요. 그리고 분석과 검증까지 이어지는 생물 공정의 전주기를 직접 경험했대요. 어, 특히 새로운 물질이 개발 균주를 통해 실제 생산되는 과정을 주도했고, 공정 엔지니어로서 균주 배양, 공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역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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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3대 7 법칙을 좀 말씀드렸죠. 3 정도가 약간 형식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70%는 본인의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런 법칙에 딱 맞춰서 자소서를 잘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버전에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제 본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있는 거 괜찮습니다. 좋아서 거의 이제 수정 없이 한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장내 대사산물,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뭐 다른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공개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는 뭐 A, B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생합성 연구를 주도를 했고, 생합성 경로나 효소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도전적이었다. 그래서 AI 기반 효소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후보 효소군을 도출했고, 어네어로빅 챔버에서 미생물 배양에서 gDNA 확보하고 제조합 균주를 구축했다. 그리고 발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와 시간 등의 배양 조건을 반복적으로 조정해서 최적화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법 개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종의 화합물을 하나의 어,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었대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보통은 하나의 물질당 하나의 분석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분석법으로 10개를 한꺼번에 분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분석했냐. 그리고 그 물질마다 어떠한 파장에서 가장 최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 흡광이 되는 어, 그 파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화합물이 하나의 파장에서 모든 게 다 최대로 흡광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RRF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봤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 분석법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한 거죠. 진짜로 제대로 이분이 짠 게 맞는지 등등을 검증을 했고, 면접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질문에 나올 수도 있다.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C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생성을 확인했으나 전환율이 낮았다. 그래서 세포 내 대사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접근을 제안했고, 무세포 시스템을 도입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을 검토했고 실험체계 정립, 조건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면서 데이터 축적했다. 그래서 전환율 30%까지 높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물이 감소했다. 그래서 메스메스를 찍어봐서 어, 이런 다이머 형성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 보조인자 도입해서 최종 전환율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그 면접관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러한 생합성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의미를 넘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 성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거를 보시면은 이전 것보다 지금 버전이 훨씬 더 이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 이슈도 그전에는 아마 ESG 관련한 거였을 거예요. 네, ESG였는데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분은 AI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단백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단백질 및 항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항체 FC 영역의 특정 치료 단백질을 결합해서 약효를 강화하거나 반감기를 연장해서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그래서 나도 석사 연구 과정에서 두 반응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선형물 생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들을 융합 단백질로 설계해봤고 생산해봤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AI 기반 이런 스위스 모델을 활용해서 단백질 구조 분석했고 결합 부위를 선정하고 퓨전 링커를 설계함으로써 최적의 융합 단백질 구현을 시도했다. 음. 그러니까 이 융합 단백질 관련한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나도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단백질 구조도 분석했고, 링커 설계까지 하면서 이걸 해봤다. 그리고 분석법까지 잡았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를 알고 있으니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해봤다. 라는 그런 경험, 본인의 사례가 기반으로 돼서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어, 이런 거예요. 약간 어, 환경오염을 만들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 사람이랑 내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도 했고 저 봉사도 했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토대로 된 상태인 사람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무게가 다르죠.
그쵸? 누구나 다 환경오염시키지 말자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정말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 주장에 대한 그런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신의 견해를 기술을 하려면 단순한 견해만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나의 견해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에서 리뷰 논문을 집필을 했대요. 음, 연구 시기가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저널에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최신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 전략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핵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흐름을 구조화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특성의 로그 피 값이랑 색상에 따라서 재분류를 했고 캠드로 어도비 프로그램 통해서 시각 자료를 제작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이 로그 피 값에 어떤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있었고 이런 범위에서 어떤 물질이 있었고 예시를 조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종화는 제가 못 봐서. 근데 그런 부분도 추가하겠다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냥 이제 예시를 좀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표현 방식을 익히는 과정이고, 당연히 논문은 전 과정이 영어로 집필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역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과학적 정보를 세계 연구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명한 해외 연구자들에게 커버레터 논문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글로벌 연구 동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 몇 점 정도가 되는 SCI급 저널 어디에 출판을 라고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버전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이분의 역량이 잘 드러난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이 자소서를 쓰실 때 이러한 방향으로 써주시고 또 근데 이러한 방향으로 쓰는 것도 막상 또 쓰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뭐 교육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자소서를 쓰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자소서를 써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이 경험이나 이 사례들을 자소서에 적고 싶은데, 내가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하고 그 경험이나 사례를 정리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소서를 다시 한번 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컨설팅을 받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또 퇴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누가 봐도 잘 읽히고 잘 써졌다고 생각하는 잘 쓴 자소서가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경험이 있지만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을 때는 자소서 쓰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냥 제가 매일매일 보고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냥 자소서에 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